때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에 내려오는 얘기, 뭐 그냥 들은 얘기예요. 안맹어사 박문수가 그쪽 이렇게 보다가 현풍지방에 연료문이 12개나 있어서 어떻게 그렇게 연료문이 12개나 있는 거지? 그 사람 머리 볶았어요? 아니 좀 특이 가발쓴 거. 네, 좋아요. 예, 좋아요. 그래가지고 박문수가 이제 현풍 지역에 연료문이 12개나 있어가지고 저거 진짠가? 해서 이제 이렇게 암행을 간 거예요. 진짠가 싶어가지고 암행을 쭉 가가지고 현풍 지역에 다다랐는데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 그 부부가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된 중년의 부부가 막 서로 막 싸우더니 말다툼을 하더니 갑자기 어, 남편이 거사님이 갑자기 보살님한테 절을 하더래. 그래서 이제 뭐 참 신기하네. 보통 남자는 여자를 때리기 마련이잖아. 근데 여기서 절을 하네? 이래가지고 이상하네. 그래가지고 가지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초지종을 얘기하는데 뭐냐면 둘이서 이제 이렇게 밭에서 이제 농사를 짓다가 보살님이 이제 집에 가가지고 참을 가지러 갔다 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늦게 온다는 거야. 왜 그러지? 해서 이제 늦게 와서 티격태격 싸운 거예요. 근데 늦게 온 이유가 뭐냐면 그 보살님이 집에 갔더니 이제 거기 모시고 있던 이제 시어머니가 치매가 굉장히 좀 어느 정도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그 노보살님이 그 며느리한테 얘야 그 내가 참을 맛있는 걸 막 끓여놨다. 푹 삶아놨다. 그 우리 집에 닭을 잡아가지고 아주 맛있게 푹 끓여놨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쭉 가라고 찬물 먹으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살님이 그 닭인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불을 쫙 여니까 닭이 아니 닭이 아니고 이제 갓난 아이인 거예요. 이제 세상에. 그래가지고 어, 보살님이 이렇게 굉장히 놀라고 화났을 텐데 화를 안 내고 갑자기 무슨 생각을 했었는지 진짜 닭을 잡아가지고 다시 끓이고 그 아이는 뒷산에다가 묻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닭을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점심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그 밭으로 갔는데 기다리던 남편은 열받지. 그 간지가 한나절이 지났는데 뭐 아직 인제가 와버리니까 그래서 막 싸우다가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라고 하니까 어이 그 거사님이 세상에 이런 일이 하면서 절을 했더라는 거예요. 무섭죠. 그래 이제 이게 이제 그래가지고 박문수가 그 얘기를 듣고 연료문을 하나 더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현북지역에 연료문이 12개였는데 13개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픽션 들은 이야기예요. 실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비슷한 얘기는 또 신라 시대 때도 있었어요. 이제 이렇게 노모가 이제 이렇게 그 노모에게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밥을 해서 맨날 드리는데 아니 쌀밥을 정말 맛있게 해서 드리면 그 할머니는 손주가 너무 이렇게 얼마나 예뻐요. 그래서 손주한테 막 주는 거예요. 해달라는 대로 다 주는 거야, 손주한테. 할머니는 조금 덜 먹으면서. 그래 이제 이 부부가 너무 효심이 지극해서 야 우리 아들 때문에 우리 엄마가 굶는다 세상에. 그래가지고 둘이서만 가족 회의를 해가지고 아이는 언제든지 더 낳을 수 있지 않느냐. 내 효도는 부모님은 한 번 가면 끝이다. 이제 지금 효도를 하지 못하면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그 삼국유사에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저 산에 올라가서 묻는다고 생매장한다고 간 거예요, 세상에. 그런데 너무나도 다행인 게 곡괭기로 파다가 보니까 딩딩 소리 나서 거기에 종이 이제 큰 범종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국왕이 야, 너희 효심이 지극하구나 하면서 그, 이렇게 상을 내렸다잖아요. 이게 이제 이렇게 지금 아이를 묻는 것과 뭐 이런 지금 노보살님이 치매에 걸려서 그렇게 하는 것과 참 지금 이 시대로 보면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이 완전히 아동학대에다가 뭐 이렇게 전속살인에다가 이거 뭐 이제 뭐 이, 이것만큼 무서운 아우 복사가 아닌 공포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참 어찌 보면 우리 이렇게 대한민국에 다른 나라도 그런 나라가 그래 있을 수 있겠죠. 또 옛날에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아이는 이제 낳으면 반 50%는 거의 죽었어요. 그냥 어렸을 때 5세 이하에 죽었어. 그래서 아이의 뭐 이런 것이 좀 덜했을 수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아이는 이렇게 존중받지 못하고 늘 학대받고 일만 시키고 맨날 때려 맞고 막 그렇게만 자랐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많이 아이의 인권이 굉장히 좋아졌죠.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어린이에 대한 그런 게 아니고 무엇이 도대체 착한 것인가? 어느 것이 선한 것인가? 우리 한국에는 이제 옛날부터 이제 유교 문화, 또 관계주의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어서 이렇게 참고 어, 그냥 삭히고 참고 삭히고 이렇게 내 분노를 표출하기보다는 내가 그냥 희생하고 말지 이런 것이 굉장히 이렇게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평생 살다가 나이가 한 50 정도 되면 우라병이 생겨가지고 막 이제 그 그렇지 않아도 갱년인가 심해서 아침 저녁으로 온도가 다른데 20대 30대 계속 참고 살아가지고 이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호르몬 이런 이게 잘 조절이 잘 안 되고 막 그러고 있는데요. 무엇이 과연 착한가? 이 시어머니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 이제 이 너무 이렇게 어머님한테 잘해준다고 하다가 어머니가 나중에는 그렇게까지 했을 수도 있잖아요, 세상에. 아무리 치매에 걸려도 그런 치매가 어디 있어, 세상에. 너무 잘 모시는 게 오히려 죄를 더 크게 생기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무엇이 착한 것일까? 옛날에는 그것이 과연 선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기준으로 하면 이거는 뭐 이렇게 야, 저 정도면 그 얘기를 듣고 절을 올린 거사님도 야, 이거는 저 비정상이고 그렇게 이렇게 어머니를 뭐라 하지 않고 또 진짜 닭을 삶아가지고 맛있게 드시게 한 그것도 이제 정말 문제고 옛날에 이렇게 이제 어머니를 위해서 아이를 묻으려고 했던 이것도 사실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라고요. 이게 지금 기준으로 하면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그러면 과거에는 그게 선했나? 과거에는 정말 선한 거였을까? 연론문도 받고 또 왕한테 이렇게 포상도 받았어. 효성이 지극하구나 이러면서 이게 이제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부처님의 이렇게 불살생, 생명 존중의 그런 생각이 입각해서 보면 그때 당시도 사실은 뭔가가 안 맞는 거였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판단을 잘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대한민국 사람들은 요즘에는 이제 화를 좀 잘 내는 편이죠. 할 말은 하고 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화를 너무 잘 내서 요즘엔 또 문제이기도 해요. 이렇게 서구의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제일 뭐랄까 이렇게
제일 뭐 금기시하는 것이 화내는 거예요. 화내는 거. 화를 내면 이 상대방이 나에게 화를 내면 굉장히 불쾌하게,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요. 굉장히 불쾌하게 여겨서 교양 있는 사람들끼리는 화를 거의 내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화를 내는 것 자체가 뭐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대가 나에게 화를 내잖아요. 그럼 깨갱하고 좀 불편하고 뭐 좀 그러잖아요. 근데 이 그 서구 사람들 중들은 이렇게 상대가 화를 내면 그 기분 나쁜 것도 있지만 참 저 사람 참 못났다. 교양 없다. 못났다라고. 예, 오히려 인격이 확 저하가 되는 그렇게 된다라고 그러죠. 우리는 이제 지금은 안 그러지만 자동차 사고가 접촉 사고가 나면 내려서 누가 목소리가 큰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고 그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화를 표출을 하고 화를 내는 것이 악한 거고 화를 참는 것이 선한 거고 이제 이런 프레임은 이제 지금은 많이 없어져서 그런데 아직도 착한 사람 하면 보통 우리가 착한 사람이라면 남한테 화를 잘 안 내고 그냥 이렇게 그 뭐랄까 인내해가면서 조용조용하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착한 사람이라고 아직도 부르고 있어요. 예, 그거는 착한 게 아니죠. 지금 어제 학원 강사가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확진을 받았는데 그 가서 역학조사관이 그 물어보니까 저는 직업이 없어요. 아무도 안 만났어요.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폰이나 이런 것들이 다 뜨잖아,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그 개인 사생활 보호보다는 더 중요한 게 이제 감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 어디 갔는지 추적을 해보니까 폰에 다 뜨니까 이 사람이 학원에도 가고 다른 집에도 가고 막 이랬던 거예요, 보니까. 그런데 본인은 학원 강사인 걸 속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학생들도 4명인가 학부모도 그걸 이렇게 총해서 10명이나 2차 감염 걸리고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 착한 사람이 오히려 거짓말을 더 자주 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경우 많아요, 보면. 착한 사람들이 우물쭈물하다가 저절로 거짓말이 돼버리는 경우 많다니까요. 우물쭈물하다가 거짓말 하려고 한 게 아니야. 근데 뭐 이렇게 내가 이러다 어쩌지? 내가 이러다 어쩌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이제 나는 이렇게 그려져. 내가 좀 나도 좀 그러기 때문에 그 학원 강사가 결코 나쁜 의도로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자기가 그렇게 했다가 뭐 이렇게 그리고 아직 어리석은 거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소방 훈련을 미리 해놓으면 불 끄는 것이 쉽게 끌 수 있는 것처럼 미리 그런 거를 해서 그런 일이 있을 때 도덕적으로 내가 이렇게 이런 거 있으면 반드시 밝히고 자수하고 뭐 이렇게 다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이 개념이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보다는 이러면서 나한테 내가 피해를 받으면 어쩌지? 내가 피해를 받으면 어쩌지? 그 어쩌지 우물쭈물하다가 받으면 힘드니까 저는 뭐 아무 데도 안 갔는데요? 저는 무직인데요? 자꾸 이렇게 핑계대고 이렇게 결국 이렇게 우물쭈물하는 어정쩡한 이런 것이 오히려 사건을 키워가지고 3일이나 이제 그 3일 전에 제가 이렇게 갔습니다. 쭉 했으면 그렇게 막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확산되지 않았을 텐데 안타까운 거죠. 가만 보면 착한 사람이 더해. 착한 사람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겨. 1985년도인가? 이제 미국의 오클라호마 주에 연방정부 청사가 있었는데요. 그 청사가 1985년도에 폭파돼요. 이 폭파돼서 180명이 죽고 600명 정도 사람들이 다치고 막 그래요. 연방정부 청사니까 다 공무원들이겠죠. 그 1층에는 어린이집도 있었어요. 이제 이렇게 그
직장인들 엄마들 많이 있으니까 어린이들이 있는데 어린이도 19명이 죽고 뭐 이랬거든요. 폭탄 테러였어요. 그때 당시는 뭐 이슬람 폭탄 이런 게 아니고 80년대니까 자국에 퇴역 군인이 폭탄 테러를 한 거예요. 뭔가 불만을 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이 주변의 평판이 엄청 좋은 거예요. 이 사람 다 칭찬해. 이 사람은 결코 개미도 죽이지 못할 사람이다.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결국 착한 사람이 문제잖아. 착하게 있다가 한 방 펑 터트리는 게 그렇게 연방정부 청사가 뭐 이렇게 그 반토막 나가지고 수백 명이 죽고 막 다치고 막 이렇게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참고 있다가 이렇게 오히려 나중에 돌출 행동을 하는데 돌발 행동을 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돌발 행동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무 참는 문화가 오히려 또 이렇게 효도를 강조하는 그런 문화가 아까처럼 이렇게 자기 이 갓난아이 또는 어린아이 얘들이 죽게 되거나 죽은 이런 경우도 그냥 감내해야 되는 이런 걸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거보다는 이 내가 화가 났을 때 아니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나타났을 때 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모하고 자식과의 관계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내가 미안하다, 내가 실수한 것 같아. 이건 좀, 내가 지금, 내가 이래서 화를 냈어. 내가 이래서 이런 말을 했어. 라는 것을 거의 못해요, 보면. 왜냐하면 부모는 위에고 자식은 저 아래니까 내가 실수하거나 아니면 자식이 그 아파하거나 자식이 나에게 오해를 하고 있을 때 나는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서로 뭐 껄끄러지고 이상하게 됐어. 근데 그냥 놔두는 거예요. 뭐 내가 좀 잘못한 것 같긴 해. 아니면 잘못 안 했어도 뭐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었을 텐데. 근데 이제 자식이 약간 상처를 받았어. 아니면 약간 오해하고 있어. 그냥 놔둬요, 우리 그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그렇죠?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냥 놔둬요. 왜냐면 할 줄을 모르니까요. 대화를 할 줄을 몰라요. 왜 자식에게 내가 그런 얘기를 한다는 그 자체가 뭔가 좀 아닌 것 같고, 아만이 많아서 그런 것보다는 뭔가 불편한 상황인 거예요. 불편한 상황을 행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오해를 더 크게 불러일으키고, 이제 말이 단절되고 막 이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참 어그러지고 이상하고, 더 문제는 그 자식도 나랑 닮아서 이상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나이가 많은 사람도 윗 어른도 말실수할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한데 그것을 이야기를 통해서 풀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풀어요 보면 이게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착하다라는 것은 꿍하고 가만히 있는 거 착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꿍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그렇다고 꿍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 뭐라 할 게 아니고 이제 내가 꿍하고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꿍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아이 착한 사람 이렇게 하시고요. 여러분만큼은 꿍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 물어볼 건 또 물어보고 또 풀어야 될 건 풀고 또 고백해야 될 건 고백하고 이래야 될 건 이러고 또 때로는 화가 날 때는 화를 내도 돼요. 화 안 내고 한다는 것이 꼭꼭 그 나쁜 거는 꼭 좋은 거는 아니에요. 이런 건 있어요.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순간적인 화해에 대해서 순간적인 생각이 다른 여러분들이 어떤 주장을 했을 때 내가 다른 반대 주장을 했어요. 내가 반대 주장을 하는데 약간 이제 이 기분 좀 약간 격정적으로 반대 주장할 수도 있잖아. 에,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상대가 나에 대해서 반대 주장을 하면 승부욕이 있는지 나랑 경쟁하고 싸우는 걸로 생각을 많이 해요.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나를 비판을 할 수도 있어요. 뭐 스님은 돈밖에 몰라요.
스님은 여자밖에 몰라요. 스님은 술밖에 몰라요. 스님은 고기밖에 몰라요. 이러면서 뭘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나한테도 뭐라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뭐라고 해. 그럼 제가 굉장히 불편해서 쟤는 나의 안티인가? 아니, 나도 같이 미워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군가 나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다닐 때는 사실은 나에 대한 애정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으니까. 그게 사실은 내 편인 거예요. 내 편이 이렇게 해오던 그 사람의 습관이나 패턴이 직접 나한테 와서 따지는 이렇게 그 불편함을 얘기를 하고 대화를 풀려고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그런 얘기를 하고 하는 것이 습관이 됐었기 때문에 그러지 나에 대해서 반대편은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나한테 지적이 들어왔을 때 또 내 생각하고 다른 이야기들을 주장을 할 때는 마치 이렇게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고 상대를 싫어하고 이렇게 스스로 굉장히 이렇게 분노를 일으키는 그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화를 낼 수도 있고 상대가 나와 다른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지 말고 거기에 너무 크게 반응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정말 토론을 하면서 치고받고 싸울 만큼 서로 다른 격정적인 토론을 할 수 있어. 우리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황룡사 운영에 대해서 뭐 초파일 이런 등에 대해서 등을 어떻게 해야지? 막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서로 다른 이야기를 강력하게 강하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만 나가서는 그 회의가 끝나서는 다시 이렇게 그게 감정적으로 할 게 아니라 회의가 끝나면 다시 또 호호하하 웃으면서 같이 한 팀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람들이 회의하자 하면 아무 얘기를 안 해요. 주지 스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라고. 나도 아무 생각이 없는데, 나도 별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생각이 있으면서도 얘기를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냥 황명사가 다운되는 거예요. 더 좋아지질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대기업이나 대한민국의 사회 조직의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예요. 나랑 다른 얘기를 하면 부장님이 미워해, 사장님이 미워해. 그래가지고 다른 얘기 건의를 못 하고요. 이렇게 그, 그 뭐지? 내부 고발 같은 거를 못 해요, 보면. 내부 고발도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비리가 있으면. 근데 내부 고발하면 쫓겨나, 나중에. 그리고 건의를 하면 왜 자꾸 일을 만드냐고 옆에 사람들이 뭐라 그래. 일 만든다고. 이렇게 이런 제안 저런 제안을 하지 못해요, 보면. 그러니 이렇게 기업도 발전하지 못하고 사회도 발전하지 못하고 절도 발전하지 못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것과 더불어서 절 안에 일어나는 뭐 조직 안에 일어나는 뭐 A와 B와의 갈등, 서로 다른 생각이 감정 싸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감정 싸움, 갈등 그런 걸 거치면서 성장을 하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끼리 막 서로 싸운다고 해서 제가 벌벌벌 떨면서 우리 저는 맨날 싸우기만 해. 아우 그 사람들 지긋지긋해. 이런 곳에 내가 어떻게 살아? 내가 도망갈 필요는 없잖아요. 많이 싸우세요. 싸우는 건 나쁘지 않아요. 싸우다가 가버리는 게 나쁜 거지. 싸우다가 가버리면 이게 더 큰 문제죠. 자꾸 이런저런 갈등을 하면서 이렇게 끝까지 남아서 부처님의 지혜의 가르침을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참회하게 되거든요. 싸우고 난 다음에 아 이게 아니지 하면서 스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 아니던데 하면서 그럼 언젠가는 뭐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고쳐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여기 이 사람도 싸우고 저 사람 아우 여기서 내가 있을 곳이 아닌가 봐 해가지고 가버리고 이러면 영원히 자기가 고쳐지지 않고 그것도 좋아지지가 않아요. 너무 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불하세요.